매일 아침 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주택 융자면허 시험 준비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볼 텐데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박계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계호 이사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바쁘셨나요? 네, 이런 일로 바쁘다 보니까 특히 융자면허 시험 준비반이 좀 바빠져가지고요. 시간을 그동안 못 냈습니다. 제가 주택 융자 면허 시험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요? 먼저 주택 융자 면허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어떤 면허인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일루이주에는 과거부터 이제 융자를 주택을 살 때, 아니면 재융자할 때, 아니면 재융자하면서 캐시아웃 할 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통 론 오피스를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융자에 관련된 모든 이자라든지 그 기타 서류 등을 론 오피스를 통해서 이제 접수하고 나중에 펀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면허를 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지금은 MLO, 옛날엔 론 오피서 아니면 몰기지 에이전트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은 몰기지 론 오리지네이터라고 해서 MLO라고 부릅니다. MLO요? 네네. 네. 그러면은 요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가요? 이 면허 시험에 대해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그만 줄 광고로 저 신문사나 그쪽에 홍보를 좀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어오시더라고요. 과거의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융자 쪽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다가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사실 또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연봉 4억만 불 이상을 초봉을 받고 일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면허가 이제 보험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쪽 일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부동산 융자 쪽 일은 잘 모르시고 또 그런 면허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기회에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겸사겸사. 네. 저도 항상 융자는 부동산 하시는 분께서 그냥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일인 걸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면허가 필요하군요. 네, 많은 분들이 LA 쪽은 과거에 부동산 면허만 있으면 론 오피서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7년, 2008년 서프라임 그다음에 금융위기 사태 이후에 주택 융자 없이 면허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각 주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 후에 주택 융자 면허법이 이제 발효가 돼가지고 법이 바뀌었군요.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각 주별로 연방법하고 주법을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을 하면 면허를 줬었는데 어떤 주는 또 그게 필요 없었던 주도 있었고요. 지금은 연방 정부에서 주택 융자 면허에 관한 것을 통합 관리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라이센스 시험이 좀 어렵나요? 네,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보험, 부동산 다 해봤지만 융자 쪽이 금융 관련 쪽 일이다 보니까 주택 융자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고요. 더군다나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2008년 이후에 NMLS라는 주택 융자 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그 면허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데요. 그때 추가된 것이 20시간 프리라이센싱 코스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국가고시를 보기 전에 20시간을 먼저 이수하고 서티피케이트를 받아야지만 국가고시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추가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면에서 조금 과거보다는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2008년도에 SAFE, Safe Act, 라이센스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지금 NMLS라는 기관이 설립이 됐거든요. NMLS라는 거는 내셔널라이드 몰기지 라이센싱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융자 면허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인데요. 먼저 이 기관에 들어가서 등록을 한 후에 NMLS 넘버를
취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 한 명당 한 넘버만 부여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통의 일을 하시는 한은 소셜 시킨 넘버처럼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주에서 일을 하든 이 면허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면허를 가지고 또 시험도 보고 20시간 또 크레딧 코스도 밟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일들은 그 NMLS로 들어가셔서 그 번호를 고유 번호를 취득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계속 NMLS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떤 기관인가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주택융자 면허를 연방 기관에서 관리하고 규제하고 감독하는 겁니다. 융자 면허를 면허를 관리 연방에서 감독하는 거죠. 관리를 하는군요. 네, 과거에 일리노이주에서는 IDFPI라고 그래서 면허 관리국이 있어요. 그쪽에서 면허를 발급을 해주는데 그쪽에서 다 관리 감독을 했다면 지금은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융자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니까 연방 기관은 NMLS라는 연방 기관을 만들어서 각 주에서 이 기관에다가 주택 융자 면허를 위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방법으로 또 연방 그 관리 주택 융자 면허 관리 기관에서 이 면허를 다 관리하게 됐습니다. 물론 각 주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는 많이들 안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지난달에 본 걸로는 2개 주 외에는 다 NMLS 기관에 각 주에서 주택 융자 면허를 다 위임하고 면허를 면허 시험을 받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관을 통해서 면허를 취득하셔야 일리노이 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다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기관에서 그 MLO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MLO 라이센스 자체는 각 주에서 발급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거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것이요. 이 모든 절차, 면에 대한 모든 절차는 각 주의 위임을 받아서 NMLS가 관리하기 때문에 면허 자격만 갖추고 시험에 합격을 하시게 되면 각 주의 그 해당 부서에 가서 면허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허 발급 자체는 각 주에서 하지만 모든 면허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NMLS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그 NMLS의 고유 번호를 먼저 발급받은 후에 그 다음에 시험 공부가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일단 NMLS 고유 번호를 발급받으시면요. 일단 국가고시를 보시기 전에 먼저 하셔야 될 일들이 그 20시간 프리 라이센스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사전 면허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그 교육이 요즘은 클래스보다는 온라인이라든지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20시간을 이수하게 했다는 그 서티피케이션을 받게 돼요. 그러면 서티피케이션을 받은 후에 그걸로다가 다시 그 NMLS에서 위탁한 기관에 가서 시험을 예약하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아, 그 시험 보는 위탁 기관이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NMLS에서 그 들어가 보시면은 그 위탁한 기관의 웹사이트가 나오거든요. www.prometic.com/NMLS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시험 보는 것이 나오는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2014년부터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 SAFE Nationwide National Component with Uniform State State죠. Uniform State 콘텐츠를 선택하시게 되면 거기 시험 볼 수 있는 날짜 시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본인에게 그 편리한 시간들을 예약하시고 시험을 보시게 되면 되는데요. 이 근처에도 있나요? 네, 이 근처에는 가까운 데는 디어필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조금 먼 곳에는 롬바드라는 곳에 있는데 디어필드하고 럼버드 두 곳에 가셔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군요. 예약 같은 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만약에 이제 공부를 다 대충 하셨다고 하고 20시간 시험을 보실 분들이 계시면은 아니면 또 NMLS 등록하는 것 자체도 처음부터 시작부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제가 등록하고 또 시험 볼 수 있는 걸 예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기호 이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수업 내용이 이제 20시간 프리 라이센스 에듀케이션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코스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시험을 보시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20시간 프리 라이센스를 패스하기 위한 공부, 그 다음에 국가고시를
패스하기 위한 공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단은 또 사람에 따라서 공부하는 또 그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시험은 어떻습니까? 몇 문제 정도 나오나요? 과거에는 100문제가 나왔었는데요. 100문제요? 예, 그 다음에 주법, UST가 첨부되면서 각 주에 공통된 주법이 추가되면서 현재는 125문제가 나오고요. 네. 그 125문제 중에서 15문제는 unscored, 그러니까 측정하기 위한 그 페이크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측정형 문제가 15. 그래서 실제로는 115문제 중에서 네. 75%를 맞으시면 되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어떤 문제가 측정이 되는 문제인지 모르시기 때문에 네. 어쨌거나 열심히 푸셔야 돼요. 시간은 3시간 주고 있고요. 아, 쉽지 않네요. 사람마다 틀리죠. 네. 어떤 종류의 문제들이 나오고 있나요? 이제 대충 연방법이 한 25%, UST가 한 18%, 그다음에 네. 에틱 윤리가 한 15%, 그리고 융자에 관한 것들, 실무라든지 난리지에 대해서 각각 한 10몇 퍼센트, 두 개 합치면 한 42%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주로 연방법, 주법, 에틱이 한 50%가 넘죠. 거의 60% 가까이 나오고 네. 나머지가 융자에 관한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난리지, 파이낸싱, 그다음에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받는지, 그리고 융자 심사는 언더라이터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경제라든가 이쪽 전공, 금융 쪽 대학에서 전공 안 하신 분들도 수업을 들으실 수 있나요? 네, 대부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시고요. 네. 실제로 경영을 했다고 해도 융자 면허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많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해도 미국 주택 융자에 관한 법은 한 2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법을 따로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공하고는 관계가 없으시고요. 일단 금융계통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이 공부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세요. 왜냐하면 그쪽 계통의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2달 정도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동산 계통에서 일을 하신 분들도 좀 중복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용어들이. 네. 그래서 조금 더 쉬우신 편이고. 하지만 이런 계통으로 일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도 한 서너 달은 걸리지 않을까. 네. 지금 제가 가르치는 분들도 크게 레벨을 이런 계통으로 일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처음이신 분들, 그렇게 크게 2개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시는 분들은 주택 융자에 관한 전문 용어부터 일단 이해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대학을 반드시 마쳐야 그렇지는 하나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미국에서 4년대 대학을 졸업하지 않으면서 이런 전문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분들, 한국서 이제 고등교육을 맡으시고 오신 분들 중에는 네. 사실은 나이가 드시거나 아니면 또 힘든 다른 일을 하시기. 쪽으로 일을 예. 좀 하고 싶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좀 이런 새로운 잡들을 한인동보사에서 좀 알려드리고 그분들한테 좀 좋은 기회를 줬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20시간 그 프리 라이센스 교육도 마치고 내셔널 테스트를 합격을 하셨다 하면 이제 등록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네. 내셔널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면 네. 이 에메로 라이센스는 그 다른 면허와 달리 그 금융 관련 면허이기 때문에 네. 백그라운드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돈과 관련된 어떤 범죄 맞습니다. 사실이 있는지. 네. 네, 그래서 지문 채취도 해서 지난 7년 사이에 그 펠러니 중범이 있었는지 네. 그거 아니더라도 금융에 관련된 돈 세탁했다든지 돈 사기를 쳤다든지 네. 아니면은 본인의 그 크레딧에 무슨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금융에 관련된 저지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또 따로 신용조회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크레딧 점수 나쁘면은 융자 면허 받을 수 없나요?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건 예. 상관이 없나요?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크레딧 점수가 두려워요. 나쁘면 뭘 하든지 예. 크레딧 점수가 나올까봐. 예, 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요. 보통 네. 이제 어떤 컬렉션이나 저지먼트, 텍스링 같이 이렇게 패런이 있어가지고 네. 지속적으로 그러한 금융적으로 본인의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레코드가 많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네. 꼭 안 된다는 건 없지만 그 각 주별로 융자 면허 심사를 하는 그 기관에서 네. 따로 백그라운드 체크할 때 그 범죄 사실 외에도 이러한 크레딧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그 금융에 관련된 안 좋은 일들을 보고 따로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건요. 이 면허를 따고 나서 일자리를 못 찾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 전에 미리 회사를 좀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도 홀셀 랜더라든지 몰기지 브로커라든지 은행이라든지 해서는 많은 분들을 원하고 있어요. 예매로 라이센스 가지신 분들을요. 그래서 일단 그 일리노이즈 레지던셜 그 라이센스를 가진 회사 계획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우선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백그라운드 체크를 끝나야 되니까요. 일단 어프로브드 인액티브 상태로 있다가 나중에 회사를 찾아서 일을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도 나중에 회사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네. 자, 이 마지막으로 MLO 라이센스 어떤 점이 좋은 점인가요? 예, 제일 먼저 장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희소성이 있어요. 시험이 어려운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이 면허에 대해서. 예, 그래서 또 시험이 조금 더 이제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를 들면 부동산하고 비교해 보자면 많은 분들이 부동산 면허 라이센스를 많이 갖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융자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현재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먼저 희소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부동산처럼 부동산을 하고 비교를 하자면 경기를 좀 덜 타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기가 나쁘면 집을 사고 팔기가 힘들어지는데 융자라는 거는 꼭 사고 팔 때 하는 융자 외에도 이자율이 떨어져서 재융자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돈이 필요해서 집에 있는 에퀴티를 통해서 좀 캐시아웃을 하기 위해서 좀 융자하는 경우도 있고요. 커머셜 융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의 확장성 면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자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2014년부터는 각 주의 그 융자 면허 시험이 NMLS로 통합돼서 이제는 시험에 한 번만 합격을 하도 다른 주에서도 시험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주로 이사를 할 계획이 있다거나 아니면 주를 넘나들면서 이런 계통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서 훨씬 더 다른 면허에 비해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면에서는 주택 융자 면허 라이센스를 따는 것이 앞으로 좀 좋은 직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20시간 사전 교육 추가된 거는 조금 그렇죠. 좀 더 어려워진 부분이기도 하죠. 좀 어려워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예, 맞습니다. 자, 오늘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박기호 이사와 함께 주택융자 면허 시험 준비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박기호 이사님이 항상 수업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나요? 이번에 아니라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그룹 위주로 했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주로 소규모 한 2명, 3명 위주로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소그룹으로요? 네, 소그룹으로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지 좀 요령도 알려주시죠. 네, 뭐 이게 지금 사지선다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이제 시험 위주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포인트 리멤버 해가지고 꼭 기억해야 될 걸 암기식으로 하고 시험을 해서 그 암기된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독해 능력에 따라서는 독해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공부에 오랫동안 손을 놓으신 분들은 독해 능력이 부족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키워드 그 위주로 그래서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코화법의 A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거는 authorize user다.
그렇게 되면 equal A means라는 그 퀘스천에 그 키워드가 나오면 네. 답은 무조건 authorized user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이 또 있군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요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사지선다형 이점을 장점을 잘 살려서 네. 키워드 위주로도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어떤 부분들은 사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사님과 직접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서도 방법이 있습니까? 네, 저도 과거에 그런 부탁을 많이 받고 저도 사실은 여러 군데 알아봤거든요. 근데 네. 실질적으로 클래스로 하시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만큼 수요가 없다 보니까요. 근데 온라인 상으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웨비나를 통해서 네. 교육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웨비나를 들으셔도 잘 모르세요. 네.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알기로는 현재 미국에서는 LA에 한두 분 외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교육하는 네. 기관은요. 네.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에서 현재 이 수업에 대한 좀 정보를 조금만 더 알려주시죠. 무슨 요일 몇 시쯤 몇 시간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시간이나 능력에 따라서 보통 일주일에 3번 하시는 분도 있고 2번 네. 하시는 분도 있고 일주일에 1번씩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대략 한 번에 1시간 반씩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오시게 되면 제가 테스트를 몇 가지 합니다. 테스트도 있나요? 사전 테스트? 예, 저하고 인터뷰 하시고 네.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인컴이 소득이 생기는지도 확실히 아셔야 되고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도 좀 보셔야 되고요. 네. 이왕이면 라이센스를 잘 따서 일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의 아니게 좀 짧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네. 하고 제가 그 로드맵을 드려요. 어떤 식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언제부터 일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걸 보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일단 융자 면허에 관한 문의는요. 저한테 직접 하시면 되고요. 847 네. 680 1234. 네. 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이 지금 제공하고 계시는 서비스들이 융자, 크레딧, 뎁트 예, 뎁세르먼트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 관련된 문의사항은 어디로 전화하면 될까요? 이제 일단 네. 그냥 외우기 쉬운 번호 847-680-1234로 해주시고요. 박교 이사님께 그냥 전화하면 되는군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또 저희 일하시는 분들, 네. 그 크레딧 교정은 또 앤드루 씨가 하시고 뎁셀은 또 다른 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 대표가 하고 계신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넘버 상세하게 또 알려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택윤자 면허시험 준비에 대해서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박계호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계호 이사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박계호 이사였습니다.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박계호 이사와 함께 주택 융자 면허 시험 준비에 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융자와 크레딧 뎁세틀먼트 전문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그룹의 박계호 이사님께 직접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전화하시면은 알려드릴 겁니다. 847-680-1234 847-680-1234 또 주택융자 면허시험 준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요. 847-680-1234로 연락하시면 박계호 이사님과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와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 1330 KR.com과 스마트폰 앱 누리라디오와 구글폰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K라디오 1330으로 검색하시면 라디오 정보 언제든지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에 궁금하신 분들은요. AM1330 KR.com의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관련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8월 8일 화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찬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